위치라고는 하는데 일단은 용어를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 자, 속도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어떻게 속도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자, 일단은 속도라고 하는 게 있고 또 위치라고 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위치라고 하는 게 사실 감이 잘 안 오거든. 감이 잘 오지 않는데 위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디에 있다죠. 그치? 위치는 가리키는 거잖아. 그치? 어떤 물체가 있다라는 얘기일 테고 그 물체가 움직인다라는 얘기겠지? 그쵸? 물체가 움직인다라는 얘기야. 위치라는 얘기 자체가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존재한다라는 느낌을 받으면 돼요. 왜 내가 이렇게 하냐면 직관이 필요합니다. 직관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정석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전혀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사용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아니야. 그 책을 읽지 마. 액박 쳐도 상관이 없습니다. 통째로 날려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어떤 게 존재를 하냐면 속도라는 것도 있고 그걸 우리가 V라고 쓰기로 했어. V, velocity라고 하는 속도를 V로 쓰기로 약속을 했어. 약속했으니까 지킵시다. 수학적인 위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얘는 X라고 쓰기로 했어. 속도랑 비슷한 게 있어. 근데 얘네들은 속력은 뭐야? 속력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 그거는 속도의 절대값이야. 자, 그러니까 이게 왜 잘렸어? 얼마나 땡겨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얘가 우리가 뭐 얘기하는 거냐면 요거는 빠르기를 얘기해. 그러니까 얼마나 빠르냐. 그러니까 빠르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밖에 없겠죠. 얼마나 어느 정도 빠른지 별거 없습니다. 자, 그런데 속도는 얘는 이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좀 띄울 거겠다. 요거는 빠르기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방향도 존재를 해. 자, 그런데 이 방향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게 수투에서의 방향은 쉽게 생각합시다. 앞뒤밖에 없어. 그러니까 양방향밖에 없어. 그러니까 평면이 되지 못해. 그러니까 선 위에서밖에 못 움직여. 곡선도 안 돼. 면에 붙어있는 선에서 왔다 갔다 혹은 이렇게 왔다 갔다 밖에 못하는 애야. 그러니까 앞뒤라고 하는 개념, 위아래라고 하는 개념 외에는 존재하지 않아. 자, 그런데 또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저는 속도라고 얘기하는 거를 얘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럼 미분이다라고 하는 말을 했잖아. 그럼 미분 계수가 뭐지? 평균 변화율의 변화량이죠. 평균 변화율의 변화량이야.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평균 변화율 대신에 쓸만한 게 델타 x를 델타 t로 나눈 거야. 근데 이게 이제 뭐냐? 미분수는 극한값 아니에요?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잖아.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 극한값.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의 극한값을 칠 거야 어차피. 근데 이게 문제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자, 요 놈이 델타가 붙었으니까 변화된 양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방향성이라고 하는 게 존재해.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x, y 뭐 이런 거는 방향성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 게 아니야.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뿐인데 뭐 그걸 방향이라고 따질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라는 개념은 방향성이 있죠. 백이 돼요? 안 되잖아. 얘는 일정한 방향이 존재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유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 얘는 시간의 변화량이야. 이라고 하고, 얘네들은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뺀 게 델타 x야. 이게 개념이야. 자, 수학에서는 별로 내가 개념 이야기를 안 꺼냈는데 이건 개념적인 부분이니까 수학은 약간 거리가 있겠죠? 이거 생각 자체가. 자, 그래서 요 놈을 물리라고 하는 데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변이라고도 불러. 뭐 몰라도 돼. 변이라고 하는 건 자체를 몰라도 되긴 하지만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는 게 요 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변화량이잖아. 그치? 변화량 대 변화량, 평균 변화율 이런 형식으로. 그럼 뭐 하면 되겠냐? 여기다가 뭘 붙이면 되겠어? 리미트. 누가? 델타 t가 0으로 갈 때. 시간이 여기서 마찬가지. 델타 t가 0으로 갈 때. 자, 근데 이게, 자, 이것까지 약간 개념 부분이 들어갑니다. 자, 요 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의 극한이라고 하는 놈을 했을 때 얘네들의 결과를 뭐라고 하냐면 dx dt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x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관해서 미분했다라는 얘기예요. 위치를 시간에 관해 미분했다. 요거는 일정한 단위라는 느낌이에요. 이거는 행위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가야 돼. 머릿속에. 얘는 x가 시간에 대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시간에 관해 미분을 했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속도라고 이야기하는 게 나오는 거고, 자, 요 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단위의 느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속도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지? 미터 퍼 세컨 혹은 뭐 여러 가지 쓸 수 있죠. 미터 퍼 미닛 이라고도 하고, 또 아니면 킬로미터 퍼 아워라든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요 얘기입니다. 별 얘기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속력은 분명히 뭐라고요? 빠르기야. 그냥 속도의 크기밖에 존재하지 않아. 얘는 방향까지 있는데, 자, 그러면 가속도는 뭐냐? 가속도는 속도를 미분한 거야. 당연히 시간에 가서 미분을 했겠죠. 강식 똑같아. 그럼 속도차라고 하는 게 존재하겠지. 그거를 또 시간차로 나눠. 그리고 걔네들을 극한을 해보니 요 놈이 어떻게 나오게 되느냐? dv dt가 된단 말이야. 내가 이건 어떤 느낌으로 보라고? 단위 같은 느낌으로 보라고. 그러면 우리가 요 놈의 단위가 뭐였어? 얘였지. 미터 퍼 세컨였잖아. 요걸 그냥 세컨 이렇게 잡았잖아. 그럼 이거 단위가 어떻게 나오고 있어? 단위는 미터 퍼 세컨 제곱으로 나오겠지. 그쵸? 미터 퍼 세컨 제곱으로 나오겠죠. 왜냐면 요 놈의 단위가 미터 퍼 세컨였고 여기 세컨였잖아. 이걸 계산하면 얘가 나오겠죠. 어디가 단위적인 측면으로 보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얘네들이라고 얘기하면 또 마찬가지로 똑같아. 뭐 미터 퍼 미닛, 미닛 제곱 뭐 이렇게 나오겠죠. 등등등. 자,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는 행위가 들어갔죠. 어떤 거? d, dt, v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맞죠? 여기까지 가요? 여기까지? 오케이. 이걸 뭐라고 부르냐? 요거는 v라고 했지만 얘네들을 a다 라고 부르기로 약속.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요 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개념적인 부분입니다. 이렇게 개념적인 부분을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적분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적분 들어갔을 때 내용을 이해하라고 이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가 지금 델타 t잖아. t가 0으로 간대. 그럼 그걸 우리가 한글로 얘기하면 뭘까요? 순간이란 단어를 쓸 수 있죠. 그렇지? 그러니까 순간 변화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디서 출발했겠어? 여기서 출발했겠지?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평균 변화율의 순간 변화율 뭐 그렇게 미분계수다 이렇게 설명을 안 했어. 순간이란 말을 표현 일부러 안 했다고. 왜? 그건 수학으로 설명이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순간이라는 걸 굳이 쓸 필요는 실제로는 없어요. 말이 안 들어오잖아. 근데 단순히 순간 변화는 그냥 미분계수라고만 생각하면 끝나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순간이란 말이 들어가겠죠. 네. 그러면 이제 느낌은 온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는 약간 개념적인 파트가 들어가는 것 또한 사실이라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길 바랍니다. 문제 자체는 1도 어렵지 않아. 진짜 매우 쉽다. 자, 그러면 뭐 원래는 이거 설명을 해야 되나 말인지 고민이 되긴 하는데 자, 다 아는 얘기 합시다. hello. 자, 우리가 미터 퍼 세크 제곱으로 끝나는 게 하나를 배운 적이 있을 수도 있어. 뭘 배웠을까? 안 배웠을 수도 있고요. 아직 안 배웠을 수도 있어. 아는 가속도 종류가 있네? 중력 가속도. 그렇죠. 그거 하나 알지? 뭐야? 몇이야? 그쵸? 9.8m 세크 제곱죠. 그쵸? 뭐 물론 내가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수업이 좀 긴다라고 얘기하면 그걸 어디서 발견했어? 언제 발견했어? 막 물어봤을 때 좀 말하기 그렇고 아시는 만큼 아시겠지만 피사니타? 몰라요? 알죠? 피사니탑에서 그거 발견한 거지? 그치? 깃털이랑 쇠구슬이랑 던져갖고 그쵸?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찾아낸 거야. 그래서 찾아낸 거고 근데 이제 뭐 다른 얘기 좀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별거 없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생각보다 식은 되게 정확하게 쓰긴 하는데 계산이 편하게 식이 써놓은 게 있어. 8-1번에 보면 그냥 책 봐도 돼. 책 보지 말고 여기 봐도 돼요. 책을 내가 읽어줄게. 자, 지상 30m 높이에서 매초 25m의 속도로 똑바로 던진 돌에 똑바로 위로 던진 돌의 t초부의 지면으로부터 높이를 h라고 하면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 h라고 해서 m 이렇게 써있죠. 이거는 단위를 m으로 쓰자라는 얘기야. 근데 지금 h라고 돼 있어서 뭐라고 돼 있냐면 30 플러스 25t 뭐 그렇게 구절구절 써있죠. 그치? 그 식을 내가 이렇게 바꿀 겁니다. 자,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t에 관한 식이야. 아시겠죠? 아시겠지? t에 관한 식이에요. 자, 그리고 얘가 30m에서 위로 쏘아 올렸겠죠. 그치? 그리고 마이너스 원래는 9.8이지만 10으로 계산하자 라고 해서 10t 제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을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뭐 중3 때는 이걸로 최고 높이 구하는 것도 많이 했을 겁니다. 다 똑같은 내용이야. 똑같은 내용. 마이너스 5t 제곱. 5t 제곱. OT라고 말했는데 틀었네. 자, 그러면 얘네라고 얘기하는 게 뭐 2초 속도를 구하자. 자, 속도는 뭐 하면 된다고? 얘가 위치잖아. 위치를 이게 위치야. 높이. 어디에 저기 있다? 높이. 위치 얘기하는 거 맞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니? 높이가 위치라는 게 느낌이 안 오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그러니까 h't라고 얘기하는 게 vt라고 할 수 있고 얘가 25-10t가 될 거라고.
지금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2초, 3초의 속도를 구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V2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5가 될 텐데 얘는 미터 퍼 세컨드가 나오죠. 자, 그리고 V3 얘는 마이너스 5 미터 퍼 세컨드가 나오고 있지. 그러니까 속도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얘는 위로 올라간 거고 이거는 밑으로 내려간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방향이 있다고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자, 그리고 땅에 떨어질 때의 속도를 구하자라고 했어요. 땅이 떨어질 때의 속도. 그러니까 지면에서의 속도를 구하자. 지면에서의 속도다. 그러면은 뭐다? 이게 0일 때죠. HT가 말하는 30 더하기 25t 마이너스 5t 제곱이 0이다 라고 하는데 계산을 하면 t가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랑 6이 나와. 이건 존재하지 않는 거지? 아직 우리들의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6초일 때구나. 그래서 6초일 때의 속도를 구하시면 돼요. V6은 얼마니? 얘는 마이너스 35m per sec가 되죠. 개 아프겠지. 미래를 떨어졌다고 생각해봐. 엄청나게 아플 거 아니야.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면 최고 높이를 도달할 때까지 높이를 구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물론 이걸로 그냥 표정 잡아서 풀 수도 있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자, 이 생각을 해봐. 자, 우리가 물체가 쭉 올라갔어. 멈췄다가 내려오죠. 그렇지? 멈췄다가 내려오지. 내 말이 해가니?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니네가 학교는 아니겠다. 니네가 한 몇 미터 위에 높이에 있어. 그럼 거기서 니네가 열쇠 주머니 이렇게 쭉 던진다고 하면 쭉 왔을 때 탁 잡으면 아무런 느낌 없이 잡을 수 있잖아. 내 말이 해가? 근데 바로 지금 엄청 세게 아플 거 아니야. 이 속도가 0이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최고 높이다라는 얘기는 최고 높이는 속도가 0인 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속도가 0일 때의 시간을 구하시면 되겠죠. 속도가 0이 여기죠. 그러면 t가 얼마야? 2분의 5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5라고 얘기하면 어디다가 얘한테 집어넣어요. 그러면 h 2분의 5 혹은 2.5 2.5 여기다가 칩시다. 그럼 얘네가 얼마가 나오냐면 61.25가 나와요. 뭐 계산은 여러분들한테 생략을 할 겁니다. 부터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얘가 이 생각을 하는 거야. 자, 우리가 분명히 30m라는 높이에서 이 물체를 쏘아 올렸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가 61.25m다 라고 이야기했어. 쭉 자르면 여기서 30 날라가면 자, 요만큼은 얼마냐? 이거 두 개 다 합치면 31.25m가 나오지. 그렇잖아. 여기가 31.25m가 나오게 되니까 이제 여기에 있는 부분도 따로따로 구할 수 있겠죠. 실제로는. 제 말이 가세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뿐만이 아니라 얘네들도 각각을 실제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15점 얼마 이것도 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일단 얘네가 일단 여기서 61.5m, 요 놈은 30을 빼면 이게 31.25m가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그럼 얘네가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4번에서는 평균 속력을 물어봤어. 평균 속력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쵸? 평균 변화료가 많았죠? 평균 속력이죠. 그쵸? 자, 지금 뭘 물어봤어요? 평균 속력이라고 물어보죠. 평균 속도라고 묻지 않고 평균 속력이라고 묻죠. 그쵸? 그럼 이거는요, 얘는 총 이동 거리를 시간으로 나눕니다. 자, 우리가 얘가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됐었냐면 아까 얼마였니? 6초였죠. 지면에서의 속도.
6이 될 거고 얘를 91 합치면은 요게 92.5인가요? 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평균 속력이라고 합니다. 속도와 속력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며 속도는 위치를 미분한 놈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지면에서의 속도는 얘가 0일 때를 말하는 것이고요. 최고 높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속도가 0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어디에서 작용하는 문제냐? 오직 중력이라고 하는 한 방향으로 일정한 힘이 가해지는 중력 그런 이걸 쉽게 어떻게 얘기하냐 지구에서만 할 수 있는 거야? 지구 뭐 그런 데서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8-2번의 문제는 방향이 한글 중요하다에 바뀐다. 빨리 써. 이거 쓰는 거야. 공부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건데 한글인데 이 뜻이 뭐다?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 라는 얘기는 속도가 0인 지점이 존재한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위치 x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3분의 1 t 세제곱 마이너스 5t 제곱 더하기 16t라고 합니다. 그러면 v는 얘는 t 제곱 마이너스 10t 더하기 16이 될 거예요. 그럼 t 마이너스 2 t 플러스 i야 t 마이너스 8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건데 얘를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2 여기가 8이라고 할 수 있지. 지금 보면 어때?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라는 게 존재를 하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간 거야. 그냥 알았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간 거야. 자, 그러니까 여기서 속도가 바뀌겠죠? 생각해봐. 우리가 이렇게 가다가 멈춰야 가겠죠? 그렇지? 축구하다 보면은 방향 바꿀 때 니네 안 멈추고 바로 바뀌어주냐? 안 그러잖아. 안 그럼 반대쪽으로 날아가잖아.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방향이 바뀐다 라고 이야기했다가 첫 번째인데 그게 일단 2하고 8이다 라고 하는 건 할 수 있습니다. 자, 최대 속력을 구하자 라고 그랬어요. 자, 속력입니다. 속력은 뭐라 그랬지? 속도의 절대값이야. 그러니까 요놈의 그래프의 절대값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 이해가냐? 자, 그랬을 때 어떻게 그리면 좋으냐면 일단 속도에서 구하세요. 속도를 갖다가 먼저 구한 다음에 해볼 겁니다. 자, 일단 여기 부분이 뒤집히긴 할 텐데 자, 여기가 얼마나 축방이 5지? 5죠? 그러면 축방이 5일 때 값이 얼마일까요? 5를 집어넣으면 얼마냐? 얘가 지금 마이너스 3 저랬니? 플러스 3 다음에 마이너스 3 얘가 마이너스 9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또 이번에는 9초일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니다. 왜냐면 지금 t가 어떻게 범위가 되겠냐면 여기거든. 여기서 최대 속력을 구하자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면 9일 때를 집어넣어 봅시다. 뭐 그림이랑 다를 수도 있으니까 얘는 또 어때요? 그러면 9 집어넣으면 7 여기 1 7이네요. 그럼 우리랑 생각은 조금 달라졌네요. 그럼 얘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요놈의 그래프는 얘가 여기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뿅! 이만큼 간 거겠죠? 그쵸? 여기랑 이만큼 하면 시도도 상관없고요. 그럼 만약에 여기가 5면
여기가 9가 됐단다. 얼마야? 9 많구나. 그럼 여기는 이제 7이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가장 높은 데가 어디냐는 거야. 우린 범위가 2에서부터 8, 9 여기까지니까 그래프는 이만큼일 테고 가장 높은 데는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로 보인다. 최고 폭력이라고 하는 거는 9가 되겠죠. 그치? 네. 지금은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의미도 나와 있지 않고요. 뭐 하긴 그러니까 뭐 미터 퍼 세컨이 뭐 그런 거 단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조금 어렵습니다. 8-3번의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이과를 되든 뭘 하든 이과를 한다면, 물리를 한다면 VT 그래프라고 하는 거를 되게 자주 보게 될 거예요. 자주 보게 될 겁니다. 그냥 그렇다라는 얘기야. 자, 그리고 이거는 내가 먼저 쓰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섣불리 쓰지 못할 겁니다. 이건 쓰는 시간 드릴 거예요. 지금 하는 것까지 따라해도 상관없어. 여러분 따로따로 그리는 게 아니야. 네. 1, 2, 3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K 라고 합니다. 자, 여기 있는 놈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가다가 슝 하다가 이렇게 쭉 갑니다. 이렇게 돼요. 여기서 뭘 생각을 해야 돼요? 머릿속으로 도함수는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를 가진다. 그렇죠? 이해 가세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죠? 그렇지? 도함수는요? 미분을 했으면. 자, 그리고 첫 번째 그래프는 뭐 얘기하냐면 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간에 관해서. 두 번째는요, 뭘 구하라고 얘기하냐면 가속도를 구하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무엇을 활용할 거냐면 잘 보라고. 자, 얘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렇게 내가 평균 변화를 공식으로 했다고 가정을 해보자. 자, 그러면 여기서의 기울기는 얼마니? 요 놈의 기울기는 얼마니? K가 되겠죠. K죠. 오, 이거 잘했어요. K야. 근데 이 K랑 똑같은, 자, K랑 똑같은 데가 여기가 있죠. 보이시죠? 평행하게. 그렇지? 자, 그리고 그 똑같은 데 사이는 어때? K보다 커짜고 기울기가? 얘랑 얘를 비교하는 거야? 그렇지? 이 정도는 비교할 수 있잖아? 그렇죠?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선 기울기가 얼마야? 여기선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오케이. 끝났어. 여긴요. 자, 이건 끝난 거야. 되게 간단한 거야. 만약에 내가 얘를 K라고 해보자. 그러면 자, 요 지점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리고 요 지점이다라고 하는 게 존재하잖아? 그치? 존재하잖아? 자, 가속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속도를 미분한 거라고 그랬어. 그치? 도함수. 그러니까 가속도는 속도의 도함수야. 아시겠죠? 그러면 그 값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K인 지점이 여기랑 여기인 게 맞죠?
그쵸? K인 지점이 여기랑 여기. 그 여기는 K보다 큰 값을 갖겠죠? 단순하게 생각해보자. 큰 값을 갖겠지? 큰 값을 가져. 나머지는 얘보다 작은 값을 갖잖아요. 작은 값을 갖습니다. 이게 다예요. 끝이에요. 자, 그리고 1에서 2초 사이는 그 기울기가 얼마였어? 0이었잖아. 0인 거죠. 0이야. 자, 그리고 또 요놈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K다 라고 해서 이게 마이너스 K로 나와. 그럼 이제 어떤 의문을 갖게 되느냐 라는 말이죠. 분명히 지금 얘는 0에서부터 3에서의 가속도를 이야기해보자 라고 얘기했거든. 근데 되게 이상한 지점이 하나 생겨요. 어디냐면 여기죠. 여기. 물론 학생들이 제일 이해 못하는 데는 여기야. 왜 얘가 삐져나가냐. 아니 여기서 좀 찾으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좀 오래 기다려. 여기서 오래 분석해. 제발. 여기서 분석 시간이 좀 더 길어야 되는데 이게 왜 나? 이게 무슨 병신 같은 질문이야 이게. 근데 여기가 왜 이럴까? 미분값이 없다는 얘기지. 당연한 얘기죠. 미분이 되겠니 안 되겠니? 되겠어 안 되겠어? 왜 미분이 돼? 이게 미분이 돼요? 요 너의 미분이 어떻게 됩니까? 안 돼요. 안 돼. 이게 자연스러워? 아니. 안 자연스럽잖아. 곱셈 아니잖아. 왜 얘는 미분이 안 되는 데야? 되게 간단한 거야. 그러니까 구멍을 뚫어놔야 돼. 기울기가 없었어요. 아니 미분이 안 되니까 미분계수를 못 구하지. 미분을 못하니까 미분계수를 못 구한다고. 미분이 안 되는 지점이잖아. 미분이 안 되니까 구멍을 뚫어놔야지. 값이 어딘지 뭐 그냥 주는 거야. 그런 게 내가 보기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보는데 네, 뭐 실제 학생들이 그것까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이렇게 지면이 있고 여기에 가로등이 있어. 자, 그리고 그 가로등까지의 높이는 4m. 여기 반 좀 안 되는 이 정도의 지점에서 뭔가 걸어가. 어떻게 걸어가? 직경 36cm의 두상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 걸어가.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있겠죠. 여기 있겠지. 비슷하게 그려가야 되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네, 이렇게 헬멧을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 그리고 그러니 여기서는 그림자가 생기냐 안 생기냐. 가로등 알지? 가로등 밑에 있으면 그 뒤 그림자 잘 안 보일 거 아니야. 근데 이 여자가 여기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밟아. 자, 그리고 얘가 우리는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빛은 직진성을 가지고 있죠. 별걸 다 설명합니다. 그럼 그림자가 저리죠? 그렇지? 그림자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그림자의 요만큼은 그림자의 길이겠고요. 여기는 그림자 끝의 길이가 되겠죠. 그럼 그림자 끝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겠죠. 이해가세요? 이해가시죠? 오케이. 자, 그리고 얘네들이 그 다음에 또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되겠어? 빛이 이렇게 오겠죠. 그치? 그럼 얘가 이렇게 생겼겠죠, 이제. 그지?
이게 그림자가 생길 거 아니야. 그러면 요게 그림자 끝의 길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그림자 끝의 길이가 될 것이고요. 그렇죠? 하지만 이 사람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왔죠. 맞나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매분 88m/s로 매분 88m로 움직인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88t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길이를. 이해가니? 자, 그랬을 때, 자, 얘가 1.8m였어. 그러면 여기는 2.2m가 되죠. 오케이? 얘가? 자, 그랬을 때, 이제부터 잘 생각해 봐야 돼. 자, 이거 풀이 요령이니까 잘 기억합시다. 요 2.2m를 얼마를 곱하면 얘가 나오지? 40 곱하면 얘가 나오지. 그렇죠? 그러면 이만큼은요. 전체가 4m니까 160t라고 할 수 있지. 이해가니? 이해가죠? 다 끝났어. 다 풀었어. 하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다 풀었어. 자, 그러면 여기가 88t잖아? 그럼 여기는 얼마겠냐? 72t가 되면 되죠. 이해가 가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다? 첫 번째 문제인 머리 끝의 그림자의 속도. 그러니까 머리 끝의 그림자의 속도는 뭐다? 160. 두 번째, 그림자 길이의 순간 변화예요. 얘는 72. 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케이? 반지름이 몇 초, 2mm의 비율로 증가를 하더라. 그러면 근데 얘가 0.2cm죠. 얘는 단위를 맞춰주려고 이러는 거예요. 처음 반지름의 공의 길이는 0cm로 한다고 하니까 R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0.2t라고 할 수 있겠죠? 그치? 자, 그리고 1번이랑 2번이 동시에 반지름이 10cm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얘네는 R이 0.2t고 그게 10이 될 때의 시점이 되겠죠. 그럼 t는 얼마니? t는 50이라고 하는 거를 일단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는 초가 되겠죠. 몇 초라고 했으니까. 자, 그런데 얘가 하나는 건널비 하나는 부피를 물어봤습니다. 건널비는 4파이야 제곱이 되죠. 그치? 그리고 요 놈은 이제 4파이의 0.2t의 제곱이 됩니다. 근데 얘의 이때의 변화에 모아서 미분을 합니다. 미분을 하면 2 곱하기 4파이의 0.2t에서 이 부분을 속미분을 하면 0.2가 나오게 되겠죠. 이해가니? 그러면 이 놈이 이제 얼마가 나오게 되겠습니까? 이 놈은 의장차도 해도 상관없고요. 자, 아무튼 자, 그러면 얘가 0.2t가 자체가 10이죠. 그럼 여기다 10을 차라리 넣으세요. 아시겠어요? 그럼 10을 넣으시면 얼마가 돼요? 요게 2가 돼버리니까 얘는 16파이가 될 거예요. 건 넓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놈에 대한 시간의 변화율이니까 제곱센티미터 퍼 세크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부피입니다. 과정이 똑같으니까 잘 보시면 됩니다. 부피란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입니다. 잘 보시면 얘를 반지름에 관해서 미분하면 얘가 나옵니다. 그렇죠? 반지름에 관해서 미분하면 얘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얘를 또 마찬가지로 3분의 4 파이 0.2t의 세제곱 똑같이 미분을 하면 3 곱하기 3분의 4파이에 0.2t의 제곱 곱하기 속미분을 하면 얘를 미분하면 0.2라고 합니다. 보시면 약분이 되고요. 얘 대신에 10의 제곱이 들어가게 되겠죠. 계산을 조금 더 합시다. 요놈 들어가면 이제 얘는 얼마가 나오냐면 0.8파이 곱하기 얼마? 100이 되고 얘가 10이니까 그치? 굳이 여기다가 50을 넣는 게 더 빡세겠죠. 0.2t가 얼마인지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그쵸? 그러면 얘네가 어떻게 되느냐? 세제곱센티미터 퍼 세크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떤 단위로서 얘가 이제 어떤 걸 구해라? 건널비에 대한 순간 변화율, 부피에 대한 순간 변화율이다 라고 하는 용어로서 그 단위로서 한다라고 한다면 얘는 뭐냐면 건널비니까 S라고 하는 거 씁니다. 서피스라고 하는 그 건널비를 이용을 하고요. 어떻게 될 것이냐면 볼륨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해가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됐니? 페이지 104쪽. 104쪽에 6-1번. 자, 최대 최소를 구한다. 극값 구하고 나머지 다 구한다. 라고 분명히 말했고, 그대로 풀어라. 자, 근데 첫 번째 문제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9x 제곱 12x 마이너스 이걸 내가 니네 답지를 보고 할까봐 좀 그렇긴 한데 그러지 마. y 프라임은 12 이렇게 나오게 돼서 이게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지. 그렇겠죠? 그러면 얘네들의 이제 1, 2가 될 테니까 최고창 양수고 이런 방향으로 가겠죠? 여기가 얼마니? 1이고 여기가 2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를 구하세요. 그러면 요 놈이다라고 얘기하면은 2 마이너스 9 더하기 12 마이너스 2라고 해서 얘는 얼마야? 13. 13? 이 아니구나. 이게 13이야? 그냥 3 아니야? 3이요. 죽을래? 3이야. 자, 그리고 요 놈의 값을 구해 보시면은 16 마이너스 36 더하기 24 마이너스 2라고 할 거야. 그렇지? 그러면 요 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얼마가 나오냐? 2가 나오네요. 2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구간이 어디였다 라고 얘기를 하냐면 0에서부터 3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은 3일 때를 구하시고 0일 때를 구하면 되는데 자 0일 때는 얼마야?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이쯤 어딘가가 0이겠고 마이너스 2라는 값을 갖겠지. 그리고 3을 집어넣어 봤어. 3을 집어넣어 보니까 얘네가 얼마나 나오냐? 3 집어넣으면 이게 54 마이너스 5 뭐라고? 아니지 81 더하기 36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게
7이 되지. 그러면 여기가 얘가 3이니까 이 정도가 7이다 라고 나타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죠?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되게 안 좋은 이유가 이런 거야. 구간이 앞에서 대입해 버리는 거잖아. 잘못 오해는 한다고. 물론 무조건 그래프 그리셔야 됩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뭐 안 그리죠? X축, Y축은 그리지 마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쌤 근데 그래프 안 그리고 하지 마. 그때 안 돼요. 하지 마세요. 그게 훨씬 느려요. 그리고 이제 그래프가 왜 중요한지 설명을 할 거야. 아시겠지? 자, 여기의 길이의 b가 2대 1이야. 항상. 그러면 자, 요만큼 얘가 한 칸이잖아. 그럼 얘가 2분의 1이지. 얘가 2분의 1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니? 여기가 2.5잖아. 그럼 3이 더 바깥에 있겠지? 그쵸? 3 최대라는 건 그래프를 알 수도 있어.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가 중요한 거야. 자, 그리고 요 놈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또한, 자, 얘가, 얘도 마찬가지 2분의 1이야. 여기도. 그러면은 여기서 2분의 1이니까 얘가 얼마니? 2분의 1이겠죠. 그러니까 0이 더 왼쪽에 있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찾아낼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좀 편할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자, 이렇게 됐어요. y는 절대값에 x에 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9라고 하는 애야. 그럼 얘네들의 그래프를 내가 어떻게 그리나 잘 봐. 잘 봐야 돼. 자, 맨 처음에 얘가 여기만 보는 거야. 그럼 3이라고 하는데 마이너스 3에는 접하고 0은 지나가지. 그럼 그렇게 그리시면 돼요. 일단은 이렇게 그래놓고 여기가 얼마라고 하면 돼? 마이너스 9라고 하면 돼요. 여기 마이너스 3, 여기를 0 이렇게. 이해가니? 자, 그리고 얘를 뒤집어야 될 텐데 역시 마찬가지로 자, 여기도 이렇게 돼. 그러면은 여기까지 3칸이잖아. 그러면 한 칸이지? 왜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이네. 자, 이 지점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마이너스 1 여기다 넣어. 넣으면 얼마야? 그냥 아무것도 없을 때 넣었을 때, 절대가 없을 때, 그 마이너스 1에다가 여기다 마이너스 9라고 이야기하니까 마이너스 13이 되지. 이해가니? 하면 되죠. 자, 근데 여기에 절대값 통째로 씌워줬어. 통째로 씌워줬으니까 여기 어딘가에 x축이 있겠죠. 그치? 그러면 요 9만큼 얘가 기울어 가겠죠. 이해가세요? 그럼 얘네들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자, 이만큼을 접어 올린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가 이렇게 생기게 돼요. 그래서 요 부분이 플러스 9로 바뀌게 되고, 요 부분이 13으로 바뀌게 되더라. 그 얘기예요. 얘가 지금 물어보는 게 뭐였냐면, 자, 마이너스 4에서부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아까 했던 거 있고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정말 똑같이 1이라고 얘기했죠. 네, 간격이 다 같아요. 자, 그러면 얘가 얼마니? 마이너스 4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 얼마야? 마이너스 4라고 할 수가 있어. 근데 우리가 지금 구간이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4에서 1까지란 말이야. 그쵸? 그러면 1대 값은 여기서 안 나오잖아요. 졸지 마라. 안 줄 알았어. 자, 그럼 1일 때는 대입을 하는 수밖에 없어. 1을 집어넣으면 얼마야? 1을 집어넣으면 16-는 7이죠? 그치? 7이죠? 그럼 여기 어딘가에 있겠네요? 7이라고 하는. 이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해당되는 그래프는 어디냐? 여기 아니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기는 최소값이 0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최대값은 13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정확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내가 무엇을 안 그리죠? X축은 그리는데 Y축은 안 그리죠? 그거 굳이 그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하지 마세요. 아시겠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끌고 가셔도 충분히 너네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풀으라는 얘기. 내가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그렇게 푸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왜냐면 Y축을 그린 순간 그래프가 더 정교해야 되고 더 정확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말라. 그 얘기야? 오케이? 할 수 있겠지? 이거 오늘 나와서 틀렸다. 네 사망이야. 내일이 없어. 알았지? 곤충처럼 하루살이처럼 살 거야. 가만히 떨어뜨려볼게.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2번. 이번 문제 있습니다. 사실 2번에서는 이것도 구하기 되게 쉬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 f의 x가 x의 4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13이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최대값을 갖나 최소값을 갖나 그걸 구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자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해라고. 야 이거 4차지. 초창이 양수잖아. 그러면 최소값을 가져와. 이게 간단한 거야. 최소값은 없어. 시 전체에서는. 이차 함수가 최고창의 양수면 최대값이 있니? 올라가잖아.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걸 우리가 그래프로 표현을 그래도 해보자 라는 얘기가 되고 그래서 f의 프라임 x는 뭐야? 4x 얼마? 세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8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가 4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라고 할 텐데 1 돼서 성립하는 거 눈에 보이지? 그렇잖아? 그러면 얘가 4에 x-2대 최고차항 맞죠? x제곱 끝에 거 맞죠? 얘가 2에 그러니까 얼마냐?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겠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아니요? 내가 마이너스 8x 이상한 건 아니죠? 오케이?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요? 플러스 x 요거를 맞추려면 얘가 마이너스 2x가 나왔으니까 얘를 맞추려면 플러스 x가 돼야 되겠지? 그럼 얘가 이수분해가 또 되네? 그쵸? x-1의 제곱이 들어가겠죠. 4에 x-1의 제곱에 x 플러스 2가 되겠네요. x 마이너스 2 플러스 내가 플러스니까 플러스 2라고 할 것 같아. 그러면 얘는 여기서는 그 값을 안 가져. 제곱식이잖아. 접하니까 촉하면 어떻게 가져? 안 갔지. 그치? 그래서 요놈의 그래프를 먼저 한번 그려보는 거야. 다이렉트로 이걸 하자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애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자 마이너스 2는 지나가고 이런 접하는 형태가 되죠. 그치? 그런 다음에 뭐를 따져? 알려준 건 난 이렇게 알려줬으니까 이렇게 풀어야 돼. 그러면 얘네들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다 라고 할 수 있어? 2에서 극소를 갖고 마이너스 2에서 이렇게 갖겠죠. 얘가 마이너스 2에서 1에서 이렇게 가질 거야. 자 그러면 우린 여기서 최소값을 갖는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구하시면 돼. 알았지? 그것처럼 막 여러 개 표기할 필요 없어. 알았죠?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나왔고 이 개형에서 필요한 건 최소값이니까 최소값만 구하시면 되는 거야. 여기서 그래프 그리란 말 없잖아. 그치? 하지만 그래프가 있어야 되는 건 맞아. 최애체소는 그래프 그리라고 연습하는 겁니다. 자 다음 이야기 두 번째 문제.
보시면 얘가 오케이 1, 4에서 여기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a x의 4제곱 마이너스 4 ax의 세제곱 더하기 b라고 했어. 근데 a가 양수야. 자, 이거 하는 거 알려줄게. 자,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나왔어. 그 얘기는 뭐냐면 조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x-1의 4제곱을 실제로 가지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4제곱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세제곱을 가지고 있어. x-1의 세제곱을 나머지 끼워 맞춘 거고 그건 차치하고 요 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얘가 a의 x의 세제곱에 x-4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그럼 여기서는 세제곱 그래프를 생각해 보는 거야. 얘는 0에서 0에서 그리고 요 놈은 4. 그러니까 요는 세제곱 그래프가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러면은 4에서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얘는 이렇게 가면 돼요. 이게 0이고 이게 4. 세제곱 그래프가 요 모양의 세제곱 그래프잖아. 이거 없으면 그치? 요거 없으면 세제곱, 여기는 세제곱 그래프잖아 라고 생각해도 돼요. 일단은 그 모양만 봤을 때. 자,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얘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얘 4 집어넣으면 이렇게 플러스 b 될 테니까 자, 얘네들이다 라고 여기가 4가 아니고 4입니다. 얘가 4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비율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아까는 3차 함수일 땐 2대 1이었지.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얘는 3대 1인 거야. 세제곱이니까. 여기 제곱이어서 2대 1인 거고. 자, 그러면 여기는 3대 1인 거야. 아이고, 어딘가? 하나, 둘, 셋, 하나. 얘가 얼마나? 3이겠지. 그쵸? 3일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자, 얘가 지금 문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최대값이 3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6이다 라고 얘기돼요. 제 그래프에서 보면, 구간이라고 얘기하는 게 어디야? 1에서 4가 구간이야. 1에서 4가 뭐냐면, 1은 여기 안쪽에 있겠죠? 얘가 1이겠지? 그러면 얘가 해당되는 그래프는 어디야? 여기야. 그럼 어디가? 여기가 최소가 나오겠죠. 여기가 최대가 나오겠지. 그렇지? 여기 원래 b였는데 이 값이 뭐라는 얘기야? 최대값이 3. 그래서 b는 3이다 라고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b를 먼저 구하시는 거야. a가 아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얘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습관을 들이세요. 이게 지금 답지랑 완전 다른 내용일 겁니다. 그래프 해석하셔서 뭐 니네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으로 끌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해야 니네가 쓸 수 있어. 알았지? 이해가? 빨리 얘기를 해줘야 돼. 이해가? 서준 이해가? 안 가는 거 빨리 얘기해야 돼. 3대 1은 외워. 그러면 얘가? 이해가셔야 돼. 오케이? 자, 493번의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초점을 못 맞냐, 야! 자, 맞다. 자, 여기서는 어떤 걸 신경을 써야 되냐면, 치환하면 반드시 범위를 구하라 얘기입니다. 얘가 0에서 4라고 합니다. f의 x가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2의 x 4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2 이게 1입니다. 그러면 잘 봐. 똑같잖아. 그러면 얘를 t로 놓고 싶을 거야. 내가 이렇게 치환을 하는 작업을 할 거란 말이지. 그치? 그랬을 때 범위를 찾아야 돼요. 어떻게 찾냐? 너무 쉽다. 자, 이렇게 돼 있다. 맞냐? 축방이 얼마야? 2지. 그렇지. 근데 0에서 4래. 문제가 왜 저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얘가 0이면 얘가 4죠. 그렇죠. 그래서 구간의 양끝을 막 무식하게 대입하는 게 아니야. 그래프로 판단하는 거지. 반드시. 그러면 자, 2일 값을 계산을 해보시면 얼마가 나와요? 4-8 플러스 2가 나오네요. 그쵸? 그럼 얼마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2가 나와요. 0 집어넣으면 2니까 얘 2겠죠. 그럼 결국에 요 놈은 뭐다? 요 놈은 준식은 y는 t 세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1인데 t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t. 그쵸? 마이너스 1에서부터 2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얘를 미분을 또 다시 합니다. 3t제곱 마이너스 12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을 미분을 하면 t가 2하고 마이너스 2가 등장을 하죠. 그러면은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마이너스 2입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죠? 그러면은 우리에 해당되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는 애가 될 테니까 자, t가 2일 때죠. 그쵸? t가 2라고 얘기하면 최대값이 나오게 될 거예요. 마이너스 2일 때. 대입하시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8 플러스 24 더하기 1이 돼서 요거는 17이라고 17? 아니? 17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2라고 하는 이 지점에서 최소값을 받을 텐데 넣으면 8 더하기 8 마이너스 24 더하기 1이다 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마이너스 15라고 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최대랑 최소를 더하니까 2가 되겠죠. 답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안 어렵지? 알겠죠? 반드시 범위 구해라. 이것도 매우 가능성이 높으니 반드시 신경 써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이번엔 496번. 자, 496번에 보시면 뭐라고 써있나? 자, 이를 보면 자, 구간이 0에서 3이고 f의 x는 x의 세제곱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5라고 합니다. 근데 얘가 x는 2에서 최소값을 받는데요. x는 2에서 최소값 3을 가질 때 뭘 구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만약에 얘네가 아니다, 그건 뭐 확실하지 않으니까 다 따져봐야 되겠네. x가 2에서니까. 자, 맞아요. 이 문제 되게 안 좋아요. 왜 안 좋다라고 말하냐면 이걸 하긴 할게요. 일단 얘가 f의 2가 3인 건 확실하죠. 그렇죠? 근데 하지만 여기서 극값을 받는다라는 보장은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그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문제 별로 안 좋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안 좋은 거라고요. 그 이유가 없다고. 물론
얘가 그래 3차 함수니까 그 값을 안 갖는다라고 이야기한다고 보면 f의 0이라고 얘기하는 게 5가 되기 때문에 얘도 아니죠. 그쵸? 만약에 초고차가 양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건 맞잖아. 그치? 다 뭐 얘가 이렇게 가든 그런데 요게 성립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값을 갖는 건 맞아요. 근데 그 값을 갖는 건 맞는데 자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자 근데 얘네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자 최소값이 어딘지 정확하게 어떻게 알아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여기가 0이에요? 여기가 0이에요? 네. 자 그리고 얘가 3일 수도 있죠. 그쵸? 아니면요? 얘가 지금 x가 2에서 요 놈이 그 값을 갖는다 뭐 이렇게 이게 최소값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또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 얘네들이 자 3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여기에 걸쳐 있고 그러니까 2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긴 하거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어요. 이걸 맞춰내라고 이건 겁내 어려운 문제로 바뀌는 거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가 2고 얘가 3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얘네들에 대한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가 만약에 답이 되려면 정말 많은 걸 설명해야 돼요. 여기에 있는 경우 최소값이 아니다. 여기에 있는 경우 최소값이 아니다. 여기에 있는 경우 2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RPM에서는 그 말이 없이 지금 이게 여기에 위치했다면 이거 100%예요. 이걸 하나씩 쓸어냈을 거고요. 이렇게 쓸 겁니다. 얘는 이럴 거고 여기가 2이고 3이고 0은 어딘가에 있을 거고요. 그치? 근데 그러려면 실제로는 이 5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5라고 얘기하는 게 어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0이라고 치면 얘가 됐으니까 F'을 여기서 식을 하나 잡으면 8 더하기 4a 더하기 2b 더하기 5가 3이고 미분을 했어. F'X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놈이 3x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라고 해서 F'E라고 얘기를 하는 게 12 더하기 4a 더하기 b는 0이라는 거야. 그래서 뭐야? 이거 두 개 연립해서 풀었다라는 거거든. 아주 심플하게. RPM에서요? 아마 100%일걸요? 확실하지 않아요. 근데 아마 100%일 겁니다. 이런 내용만 있다고 하면 밑도 끝도 없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할 수는 있겠지? 그러니까 이게 얘가 2에서 극값에서밖에 가질 수 없다라는 거는 분명히 설명을 해줘야 돼. 아시겠죠? 자, 4번 8에 보시면 x축과 둘러싸인 도형에 대접하고 한 배에 대한 직사각형 넓이의 찾기. 야 이거 매우 쉬운 거야. 매우 쉬워. 여기 되어있지? 그치? 직사각형인데? 그죠? 그럼 여기가? 근데 여기 A 그러면은 여기 있는 놈의 좌표가 A, A 제곱 마이너스 4죠. 근데 틀린 데를 찾으시면 얘 길이를 가야 되잖아요. 길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하나는 A고요. 하나는 4 마이너스 A 제곱이죠. 이래서 틀려요. 아시겠어요? 딱 요래서 틀려요. 그러면 우리가 그 넓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이제 어떻게 되냐면 2배의 4 마이너스 A 제곱이 되겠죠. 요걸 가지고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가 8A 마이너스 2A 세제곱이니까 S'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8 마이너스 6A 제곱이 나오게 되겠죠.
이해가시죠? 그러면 여기에서 A라고 이야기를 하는 놈은 얘가 이제 3분의 4가 나올 테니까 루트 3분의 2라고 하겠죠. 이해가시죠? 거기다 넣으면 그러면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계산법 따라볼게요. 계산법 2 곱하기 루트 3분의 2라고 하시고요. 자, A제곱은 3분의 4죠? A제곱은 3분의 4지, 그치? 그러면 3분의 4를 넣으세요. 4 빼기 3분의 4를 넣으세요. 이게 훨씬 나을 거예요, 아마. 계산을 만약에 하신다라고 하면 이제 루트 3분의 4 이건 얘가 나보다 빠를 것 같아요. 10 얼마냐 이게 지금 10이니까 8인가요? 이렇게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3루트 3분의 32라고 하실 수가 있겠네요. 그치? 그러면 루트 3만 곱하면 9분의 9분의 30을 3이다 라는 값으로 얻게 될 겁니다. 뭐 해주시면 여기야. 이게 포인트야. 503. 자, 503을 어떻게 푸는지 보라. 겁내 쉽다. 자, 보면 얘가 여기 이렇게 원기둥이 박혀 있더래. 자, 이랬을 때 지금 문제에서 제시가 된 게 3일 때 15조. 자, 그러면 다음에는 아프냐? 아프게 때리지 않았어. 자, 여기가 반지름이야. 아까 x라고 그랬지? x면 여기를 3x로 잡아. 5x, 오, 똑똑해. 5x로 잡아. 자, 그러면 이만큼은 15 마이너스 5x가 나오겠지? 그치? 물론 x의 범위가 0에서부터 3이겠죠? 이것도 물어볼 수 있어. 이거 없다고 틀렸다고 할 수 있어. 알았죠? 자, 그러면 이게 부피는 부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x제곱에 5 바깥으로 빼고 3 마이너스 x라고 할 수 있지. 자, 아까 한 거 잠깐 이용을 해봅시다. 0에서 접하고 3에서 지나지. 0에서 접하고 3에서 지나는 거 맞죠? 그쵸? 그러면 얘네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니까 뒤집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프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3이에요. 여기가 얼마예요? 그러면? 2죠. 2대1. 기억해야겠지. 2대1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럼 얼마야? 여기가 2 집어넣을 때 여기가 최대값이겠죠. 구간이 이만큼이잖아. 그럼 2를 여기다가 넣으면 얘가 어떻게 나와요? 45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2 집어넣으면 1이 되죠. 그러면 얘가 여기다가 이제 파이만 붙이면 되겠네. 모르겠다. 주태는 F'X는 그려라. 몰라. 주태니까. 주태니까 F'X는 그려서 해도 돼요. 이건 표기해. 안 그러면 2대1 이거 표기해놔. 그렇게 되고 504번도 사실 되게 쉽거든. 이게 뭐냐면 이렇게 생기는 정육면체가 있는데 밑면이
뭐래? 정육면체, 아니 정사각형이라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가 x겠죠? 맞나? 네. 그럼 여기로 y. 해보죠. 이걸 왜 안 해? 아무튼, 자, 여기가 10이래. 여기가 x잖아. 그쵸? 그럼 부피는 x제곱 y가 되긴 합니다.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얼마예요? 12의 제곱. 제곱이죠. 그러면은 x의 제곱은 12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죠. 그러면 부피는 어떻게 돼요? 부피는 x제곱 대신에 12제곱 마이너스 y제곱 y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일단락 이해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말입니다. 얘가 부피가 최대가 된다. 이 놈의 부피가 최대가 돼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 놈은 144y 마이너스 그 다음에 y의 세제곱이 되죠. 아니? 그럼 요게 v 프라임은 144 마이너스 4y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은 약분하면 얼마가 나오죠? 24? 아닌가? 그러면 48. 48? 그러면은 y의 제곱이 48일 때가 되겠죠. 이때의 그 값을 봐줄 테니까요. 맞냐? 이해가니?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하시면 돼요? 144에서 48. 그렇죠. 끝났죠. 문자 안 씌워도 돼요. 여기 좀 문제는 넓이는 못 봤어. 유미의 넓이는 x제곱이잖아. 그러니까 144에서 48 빼면 되겠죠. 그치? 이해가니? 그럼 얼마니? 16이라고 하시면 돼요. 됐나? 주택은 모르겠네. 더 뭔가 써내려가지고.